오늘은 알기 쉬운 회로이론 챕터 9 교류회로의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항의 전력과 에너지, 그리고 코일과 캐패시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 그리고 일반 교류회로에서의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역률과 역률 개선, 교류회로 전력을 측정하는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에 변환하거나 또는 그 전송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에 아니면 주변의 기업체에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전력을 전송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송선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전력을 전송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송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압이나 전류, 직류나 교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압만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전류도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전압과 전류를 동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전기의 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기계적인 에너지나 어떤 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결국 전압이나 전류를 으로 이제 형태로 보내주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에 그 전송이나 변환되는 전기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전기료를 내는데 결국은 시간당 전력을 얼마큼 사용했느냐, 주어진 기간 안에 그것으로 우리가 그 비용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안에 변환되거나 전송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제 전력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1와트다. 우리가 직류에서 1와트 이렇게 배웠죠. 1와트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변환 혹은 전송되는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1줄인 경우, 그러니까 1초 동안에 1줄을 전송하거나 변환할 때 이것을 우리가 1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류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코일과 콘덴서 저항에서 교류 신호가 인가가 됐을 때는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류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했죠. 직류에서는 P는 전력이다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혹은 여기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이게 그 정연파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서의 우리가 저항 부하, 저항만 있는 부하인 경우에 전력과 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저항인 경우는 우리가 교류 파형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순식값을 표현하게 되면 최대값과 사인 오메가 t v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순시 전력이라는 건 순간순간 바뀌는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시 전력 P는 VI. 그래서 저항인 경우에는 이때 전류도 결국은 전류도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왜냐면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식값을 곱해주게 되면 루트 2는 2가 되고 vi, 즉 전압과 전류 시루값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우리가 공식을 어떤 공식이 있냐면 코사인
이 파이는, 이 알파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는 삼각함수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대로 계산을 해보면 사인 제곱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2죠. 2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가 돼요.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하고 2가 없어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죠. 알파 대신에 오메가 t를 대하면 vi는 그대로 오고 결국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vi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이 식을 잘 보면 순식값이죠. 순간순간 내 전력, 순간 우리가 순식값의 전압과 순식값의 전류를 고려해서 순시 전력을 곱해주게 되면,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9.2식처럼 존재를 합니다. 이 식을 잘 보면, 결국은 코사인, 이 식을 이제 다시 보면, 코사인 2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t죠.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될 걸 알 수 있냐면 오메가 t나 2 오메가 t는 주파수만 이제 달라지는 거고 코사인 오메가 t나 이 자체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원래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에서 시작이 되는 주파수는 똑같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주기를 평균을 내보면 한 주기를 평균을 내보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주파수가 빠르든 늦든 한 주기를 평균을 내보면 그리고 평균을 내서 더해보면 플러스 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같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평균 전류는 결국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 전력을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 0이 되니까 결국 요 항만 남죠. 요 항만. 그래서 vi가 되고 i제곱 r이 된다. 즉 우리가 순시값에서 순시 전압이 v고 순시 전류가 i가 되는 저항에서의 평균 전력은 vi, i제곱 r 이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류에서 전압 V하고 I가 인 직류 전압과 직류 전류가 있을 때 평균 전력은 VI, 직류에서 전력은 원 I 제곱 R 이게 같은 거죠. 어디서? 저항에서의 평균 전력은 VI 혹은 I 제곱 R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순식값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따질 때는 평균 전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교류 전력을 따질 때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크기만 다르고 위상은 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보면 순시전력, 이거는 순시전력이죠. 순시전력. 순시전력은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순시전력은 P는 VI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니까 이거의 평균 전력, 이게 순시 전력이고 평균 전력은 순시 전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즉 코사인 오메가 같은 이런 형태로 되는데 플러스 vi가 있으니까 이만큼 위로 올라오겠죠. 이게 이제 vi니까 위로 올라와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래는 이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VI만큼 위로 올라오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B처럼 이와 같이 이제 그 순시 전력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위로 올라왔으니까 VI만큼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결국 면적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 전력이. 그래서 저항만 있을 때 저항에서의 순시 전력은 그 여러분들 책에 식에서 9.2식처럼 이제 표현이 되지만 평균 전력은 직류에서와 유사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같게. 다만 VI는 직류전압이 아니고 교류전압의 그 실효전압과 실효전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류인 경우에는 그대로 전압과 전류고. 그래서 I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 단위는 평균 전력이니까 와트가 되겠죠. 이것처럼 그 저항에서 그 전력이 그 평균 전력이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항에서의 그 에너지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 단위 시간에 그 1초에 그 전력 1초에 소비되는 전달이거나 변환되는 전송되거나 변환되는 에너지를 P라고 하면 T초인 경우는 T 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저항에서 에너지는 P 곱하기 평균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바로 이게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와트라고 정의하는 것은 1와트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1줄의 에너지가 전송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1와트라고 했으니까 저항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그 P 평균 곱하기 평균 전력 곱하기 T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저항에서의 에너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덕턴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순수 전류를 표현할 때 인덕턴스 순수 전류는 이와 같이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전압은 90도 앞서가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전압의 최대값에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는 생각함수에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래서 순시 전력은 코일에서 순시 전력은 P는 VI 곱해주니까 루트 1은 루트 2가 되고 VI 그대로 되고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래서 2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는 2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는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인 2 오메가 T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VI sin 2 오메가 T가 돼요. 결국은 코일에서의 순시 전력은 VI sin 2 오메가 T가 됩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인 함수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오메가 T는 2 오메가 T가 되고, 이거의 크기는 VI가 되는 거죠. VI, 최대값은 VI. 그럼 이것을 우리가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그 플러스인 부분하고 마이너스인 부분의 전력이 같기 때문에 한 사이클의 평균을 내면 결국 0이 되는 거죠. 결국 코일에서는 플러스 사이클 때 코일에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전력이 들어갔다가 마이너스일 때 다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코일 자체에서 소비되는 그 전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코일인 경우에 소비되는 전력은 평균 전력은 0입니다. 이상적인 경우. 실제로는 이제 코일에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상적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의상에서 그 전력을 공급을 받았다가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때 다시 내놓는 형태로, 플러스 때는 코일의 전력이 소모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다시 내놓는 형태로. 그래서 아까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VI 이렇게 되는데 코일인 경우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로 확인을 해. 그리고 이제 에너지, 코일에서 충전되는 에너지는 그림과 여러분들씩
9.8씩에 있는 것처럼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덕터에는 우리가 전류를 코일에 가해주게 되면 일정한 그 자장의 형태로 인덕터의 코일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해서 그 가변을 시키게 되면 전압이 유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데 그 축적되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Li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 직류에서는 2분의 1 코일 값 I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유도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잠깐 보면은 인덕터에서의 우리가 식을 생각해 보면 코일에서 그 전류를 가했을 때 유기되는 그 마그네틱 플럭스 자장이 변화가 생기죠.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dt분의 d 람다, 람다가 바로 자장이죠, 자속이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코일 값에 이것은 전류의 변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직류에서. 그거는 뭐 굳이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식이 어디서 나왔나 살펴보려고 잠깐 유도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L dt분의 di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코일 때 전력, 코일의 순시 전력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의 전압과 그때의 전류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코일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 V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L dt분의 di 곱하기 I of t. 여기도 I of t지. 이렇게. 이걸 잘 쳐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L dt분의 di를 하게 되면 미분시계에서 dt분의 d it하고 L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it는 dt로 해주게 되면 2분의 1 it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미분을 하면 다시 it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L I 제곱 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식을 알게 되면 그 DT분의 2분의 1 I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I가 되죠. 이제 2I 되니까 이 I가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2분의 1 I 제곱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합니다. dt분의 di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dt분의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양쪽에 우리가 적분을 이제 해주면 그 코일에 걸린 에너지는 PL T가 되니까 그리고 DT를 해주니까 이걸 미분을 해주면 이게 2분의 1 L I 제곱 이렇게 되죠. T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 2분의 1 L I 제곱이 되는 거죠. 코일에서의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2분의 1 Li 제곱인데 I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순식값을 이제 원래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를 해보면 2분의 1 I 제곱하고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1 마이너스 이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평균되는 축적 에너지는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2분의 1 Li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코일에 전장의 형태로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여기서 I는 시료값이 되겠죠. 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식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코일에서의 평균 전력은
코일에서의 평균 전력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전력이 평균 전력은 이와 같이 그 코일에서 전압과 전류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면 이게 사인 오메가 t인 경우에 전압이 90도 앞서가죠, 유상이. 그래서 코사인 2 오메가 사인 2 오메가 t vi 사인 2 오메가 t가 코일에서의 순식값이니까 평균 전력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그래서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즉, P가 순시 전력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플러스일 때의 그 전력은, 플러스일 때의 전력은 그 전원으로부터, 여기서는 P가 되겠죠. 인덕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또 마이너스일 때는 전원으로부터 에너지가 반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면 전원과 인덕터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인덕터 자체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 저항인 경우에는 아까 VI 혹은 I제곱 R만큼의 에너지 소모가 있었는데 코일에서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식에서 확인했고 그림에서처럼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일의 이제 전기장의 형태로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우리 표현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의 평균은 2분의 1 Li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결국은 아까 우리 앞에서 앞식에서 봤던 것처럼 2분의 1 Li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니까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코사인 2 오메가 t 부분에 2분의 1 Li 제곱을 더해주니까 그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 L im 제곱이죠. 근데 i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루트 2 i가 되니까 제곱을 시키면 2i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제곱을 하면 2i 제곱이 되니까 이것은 없어지고 그래서 2분의 1 L im 제곱이죠. im 제곱. 그래서 이걸 합치면 요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제 평균이 2분의 1 li 제곱이 되는 거죠. 평균이. 그렇죠. 이 식에서 요거는 합치면 0이 되니까 요 부분만 남는 거예요. 2분의 1 li 제곱. 그렇죠. 그래프상에서 봐도. 네. 자, 그래서 코일에서의 평균 전력은 0이고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고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플러스잉 마이너스를 합치면 이게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평균 전력은 2분의 1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캐패시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패시터도 이제 결국 콘덴서하고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 차이 나죠. 이때는 이제 코일하고 다르게 전류가 90도 이상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죠. 루트 2i 코사인 오메가 t, 루트 2 사인 오메가 t. 결국 순시 전력을 구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인하고 저기 코일에서 마찬가지로 vi 사인 2 오메가 t가 됩니다. 사인 2 오메가 t. 코일에서는 마찬가지로 코일에서도 vi 사인 2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순시 전력을 구해보면 크기는 vi가 되면서 사인 오메가 t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순시 전력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캐패시터에서의 평균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시 전력이 이러니까 우리가 한 사이클을 한 사이클의 평균을 낸 것이 평균 전력이니까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0이 되는 겁니다. 0이. 콘덴서에서도 플러스 반주기 동안 에너지를 콘덴서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콘덴서에서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덴서에서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때도 코일에서 유사하게 그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래서 V는 순식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우리가 코일에서 마찬가지로 유도를 해서 요식이 나온 겁니다. 콘덴서의 에너지는 우리가 콘덴서인 경우에 그 전압 V하고 콘덴서인 경우에 요식을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콘덴서 할 때 다뤄본 적이 있긴 한데 요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나온 게 어디서 나오느냐 살펴보면 콘덴서에 이제 전하량이 축적이 돼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하량을 Q는 C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콘덴서의 캐패시턴스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래서 결국 콘덴서의 그 흐르는 전류 I는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이동하는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dt분의 dq 전하량이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만약에 이동을 하느냐 충전되느냐 여기다 이거 대입을 해보면 dt분의 dv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압과의 관계죠. 근데 결국 이제 콘덴서에 그 발산하는 전력, 콘덴서에 걸리는 전력은 우리가 앞에서 코일에서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V 콘덴서의 그 순식값 전압과 순식값 전류를 이렇게 곱해주면 전력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전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VT 그 다음에 I는 C의 DT분의 D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구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은 다시 쓰면 dt분의 d의 2분의 1 c의 vt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일에서 유사하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기 콘덴서에 걸리는 축적되는 에너지를 실어 그러면 이게 FCT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 적분을 시키는 거죠. 이쪽에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즉 단위 시간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리고 오른쪽은 결국 2분의 1 C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요식이 나오는 겁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 요식이죠. 요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식에 의해서 우리가 V는 순식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대값과 정연파를 표현을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것을 다시 재분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로 이제 변환이 되기 때문에 2 사인 제곱 오메가 t 그 2분의 1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식 그대로죠. 그래서 뭐냐면 코사인 2알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요 식에서 사인 제곱 알파를 해보면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로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에너지고 그래서 축적된 에너지를 하면 이게 이제 없어지고 결국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CV 제곱. 그래서 코일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인가되는 순간 전압과 순간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90도 앞서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압과 전류 이게 이제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오메가. 근데 평균 전력은 순간 전력은 2오메가가 됐죠. 사인 2오메가 t. 그래서 사인 형태 vi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평균 전력은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아까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2분의 1 CV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CV 제곱이 올라가니까 이만큼 위로 플러스가 되니까 옵셋이 걸리니까 0에서 CV 제곱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와 합쳐보면 평균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 C 제곱이 CV 제곱이 콘덴서에서의 축적되는 에너지다. 예, 그래서 코일과 콘덴서 저항에서의 평균 전력 그리고 순시 전력 그리고 에너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각 우리가 사용하는 소자에서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에서의 순시 전력, 평균 전력을 보면 저항인 경우에는 VI였고 그리고 코일과 콘덴서에서는 각각 0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인 경우에 이것은 PT 평균 전력 곱하기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2분의 1 LI 제곱 콘덴서인 경우는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없느냐? 일반화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일반 교류 회로에서의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은 물론 이제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을 이제 구해보면 순시 전력은 이건 뭐 VI 코사인 오메가 t 저항인 경우에는 순시 전력이 VI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일과 콘덴서에서는 다 순시 전력은 VI 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사인 2 오메가 t. 코일이나 콘덴서에서는 다 VI 사인 2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 시키려면 우리가 정연파 전압을 VM 사인 오메가 t라고 하고 전류는 이 전압과 세타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뒤로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시 전력 값을 한번 구해보면 이 두 개 VI를 곱해주면 되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되니까 VM, IM,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이 있습니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마이너스를 앞에 놓으면 2분의 1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2분의 1 이거는 2분의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2분의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먼저 오죠. 마이너스를 뒤로 오면 다시 말해서 2분의 1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알파가 되고 요게 베타가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남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하게 되면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순시값입니다. 순시값. 순시 전력이죠. 일반화시킨 순시 전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 보면 요 항은 뭐가 돼요? 요 항은 주기당 평균 전력을 내면 0이 되겠죠. 따라서 평균 전력은 요 항만 남죠. 그래서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순시 전력은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평균 전력을 코일인 경우는 0이 되고 콘덴서는 0이 되고 저항인 경우에는 VI가 되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R이든 L이든 C 똑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된다 이거죠. 왜? 세타가 저항인 경우에는 세타라는 것은 전압과 전력의 위상차입니다. 저항인 경우에는 이게 0이에요. 세타가. 세타가 저항인 경우에는 세타가 0이죠. 그 다음에 코일이나 콘덴서인 경우는 90도 앞서가거나 느리니까 코사인적이니까 마이너스 90도나 플러스 90도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타가 90도예요. 90도. 마이너스 90도. 결국은 코사인 세타는 1이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건 코사인 90도나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나 다 뭐냐면 이거 다 0입니다. 0. 그럼 결국은 요식 가지고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저항인 경우에는 평균 전력이 VI가 되고, 저항인 경우에 평균 전력이 VI가 되고, 코일이나 콘덴서에서의 평균 전력은 0이죠. 0. 그대로 됩니다. 코사인 세타 0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항, 코일, 콘덴서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이 VI 코사인 세타,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VI 코사인 세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저항이나 코일이나 콘덴서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예,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전압이 이제 V고, 그래서 V가 이렇게 돼 있고, 전류가 세타만큼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죠. 그 세타, 전압과 전력 위상차가 세타만큼 있을 때, 그때 전력은, 순시 전력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순시 전력은. 그래서 순시 전력 그 표현된 그 식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보통 본 것처럼 P는 이꼬로 VI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평균 전력은 요항이 없으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평균 전력이죠. VI 코사인 세타. 일정한 값이죠.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네.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 순시 전력이 이게 순시 전력이 되는 거죠. 순시 전력이 각각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타라는 것은 전압과 전력의 위상차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항인 경우에는 세타가 0이고 코일이나 콘덴서인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각각 90도 앞서가거나 90도 늦기 때문에, 그리고 코사인 90도,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는 다 0이죠. 0이에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평균 전력도 0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에서의 평균 전력, 순시 전력,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관련된 식을 살펴봤습니다.